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그들의 더러운 성적 욕망이 세상에 알려진 쓰레기 유튜버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그보다 더하다고 해야겠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유튜버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12년 전에도 유튜브 하시던 분들 계신가요? 2006년이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해로 유튜브 서비스 초기 시절이었습니다. 2006년 약 6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알바로 카스티오. 컨텐츠라기보다는 비디오 블로그 형식의 자기주장 풍만한 셀프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뭔가 불만이 많아 보이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입니다. 각설하고 이놈이 2006년 8월 무슨 짓을 했냐 하면요, 아버지 미니밴을 몰고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찾아갑니다. 학생 식당 부근에 법으로 금지된 위험한 폭죽을 설치한 다음 불을 붙이고 미국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 총기 난사범으로 변신합니다. 준비한 총을 꺼내 미친 난사를 하려는 순간 총기 고장으로 격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학교 보안관과 전직 순찰관 아저씨가 알바로에게 달려들어 제압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날 학생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 아무도 목숨을 잇는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니다, 원래 총기 난사하는 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죠. 경찰 호송차에 타면서 컬럼바인을 기억해라 컬럼바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컬럼바인은 1999년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 2명이 일으킨 총기 참사였습니다. 이때 모두 11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습니다. 그 컬럼바인 참사에 집착했던 이놈은 완전 또라이입니다. 컬럼바인 참사 범인의 복장과 비슷하게 차려입고 범인이 총에 붙인 이름과 똑같이 자기 샷건에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했던 권총에도 고교 시절 짝사랑했던 여자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컬럼바인 고등학교와 총기 난사범의 집을 성지순례하듯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계획을 모르고 동행했던 어머니는 나중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경찰에 체포된 알바로 카스티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알바로의 집에서 여러 발의 총상으로 쓰러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와 목에 무려 7발의 총상을 당한 시신은 바로 알바로의 아버지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아버지를 증오하는 언급을 했던 그는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로 향한 겁니다. 잔인하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하얀 담요로 덮은 뒤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구한 다음 그 옆에 메모와 파이프 폭탄을 남기고 떠난 겁니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놈은 실제로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영화를 보며 망상과 환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그는 마지막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법정 출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신과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과 하늘에서 보고 있을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바로는 가석방 조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가 사칭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이놈의 유튜브 채널은 아직 존재하는 것 같네요. 클래스 1업 10 유튜브 채널 주인의 이름은 자레드 리 라프너입니다. 그리고 이전 그의 채널도 있습니다. 여기선 자레드로 추정되는 사람이 성조기를 태우네요. 다른 영상이나 본인 얼굴은 공개하지 않은 채 텍스트 형식의 영상은 자기소개를 하거나 종교, 마인드 컨트롤, 음모론, 정부를 까는 주제로 이상하고 기괴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술과 마약 남용으로 성격과 행동이 확 변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유튜브에 올리던 자레드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맙니다. 2011년 1월 8일 오전 미국 애리조나 투싼의 어느 마트 주차장에서 정치인과 지역 주민 만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자레드의 공격 목표는 지역 정치인이었습니다. 자레드는 행사장으로 다가가 권총을 뽑아 가까운 사정거리에서 그 정치인 머리를 향해 발사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린 후 자레드가 재장전 때 탄창을 떨어뜨렸고 이때 다른 남성이 탄창을 주워 낚아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74세의 노인이 자레드를 덮치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 용감한 노인은 은퇴한 육군 대령 출신이었고 그 역시 팔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도 합세해 자레드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자레드에게 처음 공격받은 의원은 목숨을 건져 중태에 빠졌지만 그 후 무차별 난사에 9살 어린이와 지방법원 판사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이놈 역시 정신병으로 진단받아 재판받기에 부적합한 상태여서 오랜 시간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렸고 약물 치료 후 2012년 재판에서 연방의원 살인미수, 연방공무원 살해를 포함 여러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조건 없는 7번의 무기징역과 추가로 1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번을 다시 태어나도 평생을 징역살이하고 1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핀란드의 페카 에릭 오비넨. 고등학생이던 이 녀석도 정상적인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활발히 유튜브 활동을 하던 2007년 스톰가이스트 89, 내추럴 셀렉터 89라는 아이디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모두 89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 그 영상들은 삭제되거나 해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신을 소개하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18살 핀란드인이라 하고 총기, 나치 숭배,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유대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영상, 컬럼바인 참사의 두 범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에 대한 찬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 셀프 영상도 올렸는데 자기 권총을 캐서린이라 부르며 보여줬습니다. 숲속에서 직접 사격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 당시 총기 소지율이 미국, 예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면허만 있으면 성인 누구나 총을 소지할 수 있는데 분명 불법 총기도 많겠죠? 18세에도 총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아무튼 페카는 2007년 11월 7일 조켈라 고등학교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자신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가 객기와 허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 녀석은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11월 7일 오전 11시 40분 학교에 들어간 페카,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을 쏘고 화장실, 복도, 매점, 교실을 쭉 돌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그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를 둘러쌌고 페카는 경찰과 대치하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후 페카는 식당으로 이동해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워낙 심각한 상태라 그날 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렌즈캡 프로덕션 운영자의 이름은 트레이 에릭 세슬러입니다. 주로 일본 애니와 비디오 게임 그리고 총기 리뷰를 하고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유튜버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많은 영상을 올리면서 꽤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폭력성이 짙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연쇄살인범과 학교 총기 난사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는 그의 마지막 영상에서 무언가 계획 중이라며 유튜브 휴식기를 갖고 다시 돌아온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서 학살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70명을 죽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진짜 이놈 23살이나 돼서 왜 이럴까요? 무고한 학생들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새끼는 먼저 그의 가족을 살해하기로 합니다. 2012년 3월 20일 새벽 1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맙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직후 공포와 후회가 밀려왔는지 방문에 내가 왜 이랬을까? 난 가족을 사랑하는데 라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가 돼서야 새벽에 총소리를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세슬러 가족의 집을 둘러보다 창문을 통해 남성의 시신을 목격한 경찰은 이 집 막내 아들을 제외한 가족 전원 사망을 확인하고 현장의 증거로 보아 사라진 막내 아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보고 트레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날 어느 도로 위 차 안에 있던 트레이는 텍사스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몰살한 페류는 어떤 벌로도 갚을 수 없을 겁니다. 트레이는 가족 살해에 대한 혐의로 가석방 기회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엘리엇 로저, 22살,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릴 적 LA로 이주했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고 헝거게임의 조감독이었습니다. 8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 다니며 약물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약물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지만 그리 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셀프 영상을 올리곤 했는데 2014년 5월 엘리엇 로저의 응징이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BMW 차량에서 찍은 영상인데 사건을 벌이기 전 그의 의도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살아온 내내 여자들에게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춘기 이후로 계속 여자애에게 까였고 여자애들이 다른 남자애들한테는 애정을 주고 성관계도 갖고 하지만 자신에겐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자긴 22살인데 여친과 잠자리는커녕 키스조차 못해봤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니들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모두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이제 대학 캠퍼스로 가 몇몇 여학생을 살해하고 차를 몰고 캠퍼스 안에서 광란의 질주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4년 5월 23일 총격 사건 발생 3시간 전 엘리엇 로저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룸메이트 친구 3명을 칼로 여러 번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학교 근처 여학생 클럽으로 가 여학생 3명을 쐈습니다. 다시 차를 몰고 총을 쏘고 보행자들을 무차별로 차로 치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얼마 후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됐고 잠시 후 자신의 머리에 댄 총구 방아쇠를 당겨 차 안에서 사망한 채 광란의 참극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참극으로 무고한 학생과 시민 6명이 사망했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살인자 유튜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기징역을 받거나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무고한 인명피해와 많은 사람이 가지게 된 트라우마와 장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공통된 문제점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총기 소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지만 더는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알아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즐거운 유튜브 생활하세요.